2024년 손해보험 등록시험 공통비용 문제풀이 18번부터 25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토리쌤. 먼저 스텝 1은 기본 문제와 단순 암기 문제 위주로 구성하였고, 뒤에서 이어나올 스텝 2는 다소 복잡한 계산 문제로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 참고하셔서 학습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 1번 3대 기본 지키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다음 중 3대 기본 지키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3대 기본 지키기는 우리 알다시피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 전달 및 중요 내용 설명, 자필 서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기에는 청약서, 자필 서명, 근데 모집 실명제 준수는 아니고 상품 설명서도 아니라서 1번 보기는 틀렸고요. 2번 보기 보험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청약서, 보험 약관 등을 전자 우편으로 교부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은 3대 기본 지키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 체결 6개월이 아니고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6개월이 아닌 3개월이라서 이 보기는 틀렸고요. 4번 청약서 자필 서명을 모집 종사자가 대신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이 아닌 과태료. 그래서 벌금이란 말이 틀렸고 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자필 서명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청약서 등 자필 서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번이 바로 답이네요. 2번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친권자가 대신 자필 서명을 할 수 있다. 없다로 되어 있어서 틀린 보기입니다. 우리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대신 자필 서명이 가능합니다. 3번 보험 계약자의 배우자나 가족에 한해 대신 자필 서명이 가능하다. 우리 조금 전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배우자인 경우에는 대신 자필 서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4번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우리 앞서 살펴봤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벌금인지 과태료인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벌금은 징역과 같은 느낌이거든요. 징역 또는 벌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지간히 우리가 판단했을 때 감옥 갈 느낌이 아니다 싶으면 전부 과태료가 맞는 말이 됩니다. 3번 이번엔 상품 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상품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는 보험계약은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은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고 면제되는 경우가 세 가지 있거든요. 우리 시험에는 그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게 아닌 내용을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1번 전문 보험 계약자와 체결하는 보험 계약은 면제가 가능한 계약입니다. 2번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보험 계약 또한 면제가 가능한 계약이고,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간의 거래 종류, 금액 등을 미리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체결되는 보험 계약 또한 면제가 가능한 계약입니다. 그럼 1번, 2번, 3번이 다 면제가 가능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신규 계약은 당연히 상품 설명서를 제공해야 되는 보험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번에는 필수 기재 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가 아마 대충 풀었을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질 텐데 한번 같이 문제를 맞춘다는 생각으로 한번 볼까요? 보험 모집을 위해 사용하는 보험 안내 자료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옵니다. 먼저 해약 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예금자 보험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보험료 납입 방법에 관한 사항. 여러분 답이 뭐라 생각하세요? 조금 어려워야 정상이거든요. 다 필요한 내용은 맞는데 답은 필수 안내 사항이 아닌 것은 4번 납입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 납입 방법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거기 때문에 1, 2, 3번만큼 중요한 사항은 아니게 되는 거죠. 4번이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1, 2, 3번이 필수 안내사항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렇게 학습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5번, 이번에는 금지행위에 대해서 볼 건데요. 보험 모집인이 계약자의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경우 보험업법상 처벌은 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문제 풀 때 징역이랑 짝꿍이 벌금 그 외에 전부 과태료라고 생각하시고 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과태료인데 앞에가 얼마인지 몇 천만 원인지 몇 백만 원인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건 지금 제가 몇 가지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의 90% 이상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다 답이에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답이고, 그 외의 내용이 딱 세 가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것만 지금 정리해 드릴게요. 300만, 여긴 없는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나이롱 환자 물어볼 때 나와요. 나이롱 환자라는 주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때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3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정비업체에서 정비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비업체 관련된 문제 나올 때는 100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또 하나가 뭐가 나올 거냐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해가지고 우리 줄여서 시험에서는 금소법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금소법이 나올 경우에는 1억의 과태료. 지금 제가 말한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시험에서 거의 대부분의 과태료는 얼마로 해라고요? 제가 1000만 원, 그리고 나이롱 환자 문제가 나올 때는 얼마? 300만 원. 그리고 정비업체 문제가 나올 때는 얼마? 100만 원. 그리고 금소법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올 때는 얼마? 1억. 이렇게 네 가지 경우 잘 정리하셔서 문제를 빠르게 풀고 넘어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6번 위반 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모집 질서 위반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이것도 아마 그냥 풀어보세요라고 하면은 좀 어려울 텐데 한번 푼다는 느낌으로 찾아볼까요? 1번 무자격 모집 위탁, 2번 특별이익 제공 금지, 3번 보험계약 경유 처리, 4번 다른 보험 설계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다 잘못한 내용인 것 같잖아요. 근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보험 설계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가 제재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보험 설계사는 문제를 조금 꼬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함정을 둔 것이니까 속아 넘어가지 말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7번, 이번엔 대리점 검사 업무라는 내용이 우리 주제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 대리점 검사 업무 위탁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소속 보험 설계사 100인 미만의 보험 대리점에 대하여 위탁 검사를 실시한다. 맞고요. 2번, 손해보험 공정 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내용을 따른다. 맞습니다. 공문을 통해 요청하면 100인 이상 대리점에 대해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소속 설계사 50인 이하의 소형 대리점 경우에는 위탁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100인 미만의 대리점에 대해서 위탁 검사를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 50인 보기는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 조금 모이기 힘들고 생소하시면은 위탁 검사가 나오면은 그냥 100인이라는 글자가 좀 머릿속에 각인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금지와 관련하여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하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보통 기본 강의 학습하실 때 장33으로 외우셨을 거거든요. 그거 지금 써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2번,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우리 무효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입이 제한되는 게 맞는 말이에요. 3번,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공고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장애인 차별 행위로 인한 시정 공고 불이행 시 법무부 장관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벌금은 항상 징역이랑 짝꿍으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게 맞겠어요? 과태료가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모집 종사자의 이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및 대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보기에서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은 용어로 짝지어진 것을 말하시오인데 우리 먼저 중개와 대리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설계사와 중개사는 중개 행위를 하는 거고 대리점은 대리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보험계약의 체결의 대리란 여기까지 읽었잖아요. 그럼 일단 답은 설계사나 중개사가 아닌 대리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대리점은 누구를 대신해서 업무를 하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하며 모집 종사자 중 보험 대리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순서대로 정리된 것은 2번 보기가 되겠습니다. 10번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란 어디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아까 우리 앞서서 설계사 또는 중개사는 중개를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 설계사는 어디에 소속되어서 중개한지 이걸 고르는 거거든요.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이건 고민 없이 설계사는 모두 다 소속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모두 다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등록 제한 조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은 이란 문제 나오는데 요거 케이스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서 딱 3가지 유형으로만 정리해 놓을게요. 먼저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요런 말 나오면 무조건 등록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파산자로서 복권된 케이스가 나올 텐데 요때는 함정인데 복권되고 나면은 얼마 기간이 경과된다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권리가 회복된 순간 등록이 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는 보험업법 관련된 문제를 저지르고 어떤 잘못이든 저지르고 그 기간이 종료되고 2년이 경과하면 등록이 가능한데 여기서 딱 다른 케이스가 뭐냐면은 모집이 취소된 게 2회 이상 모집이 취소되거나 또는 유용을 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야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딱 좋거든요. 1번 보험업법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6개월간 복역 후 가석방된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석방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겠어요? 2년이 지나야 됩니다. 2번 파산자로서 복권되어 3개월이 지난 자, 아까 우리가 함정이라 그랬죠? 권리가 회복되는 순간 기간이 지날 필요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 등록이 가능하고 3번 과거에 설계사로 등록이 취소된 후 한 번 취소는 2년, 두 번 취소는 3년인데 이건 이미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람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4번 유용한 경우에는 3년이라고 그랬죠?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록이 될 수 없는 사람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등록 및 말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설계사 등록과 말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옵니다. 우리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우리 항상 원칙은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번 보험설계사 등록에 관한 업무는 협회로 위탁하고 있다. 원칙은 위원회지만 현재는 그 업무를 보험협회에서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3번 등록 후라도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맞고요. 4번 보험회사와 위촉 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말소 처리가 된다는데 우리 회사와 설계사가 하는 걸 위촉, 해촉이라 그러고 협회와 설계사가 하는 걸 등록 말소라고 하는데 일단 설계사가 등록 말소가 되고 싶으면은 회사와 위촉, 해촉 관계를 먼저 맺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맺는다고 해서 협회가 그걸 자동으로 알고 등록 말소를 시켜주는 건 아니고 그 내용을 다시 회사가 협회에게 요청을 하는 절차로 가게 됩니다. 잠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회사가 있고 협회가 있으면은 회사가 위촉 또는 해촉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협회에 알려주게 되면 등록 또는 말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협회가 자동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여서 4번 보기 보시면 자동으로 말소 처리된다. 이렇게 되면 틀린 말이 됩니다.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단 조금 더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협회에 등록하는 것은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말소, 즉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보기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3번 간단손해보험 대리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손해보험 대리점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옵니다. 1번 교육 과목에는 위험관리론이 포함된다. 우리 간단손해보험 대리점은요, 보험 과목이 보험 모집과 관련된 윤리, 교육, 보험관계 법령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위험관리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합교육만 허용된다. 집합도 가능하고 사이버 교육도 가능합니다. 3번 20시간의 간단손해보험 대리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 20시간이 아니고 8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 틀렸고요. 4번에 교육시간에는 2시간의 외부 교육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게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14번 모집 종사자에 의해 등록 기간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종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옵니다. 법인 보험 대리점 등록 업무는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한다. 우리 앞에 문제에서 보시면은 원칙은 위원회가 등록하는데 그 업무를 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개사는 금융감독원이 수행하거든요. 우리 문제에서 지금 대리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아니고 협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번 보험설계사 등록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게 가장 정확한 보기죠. 그 다음에 3번 중개사는 영업보증금을 우리 시험에서 중개사가 나오면 언제나 금융감독원, 우리 줄여서 금감원이라고 하는 금융감독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 쌤 중개사 나왔으니까 금감원 맞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중개사에 소속된 설계사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금감원이 아니고 협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험 모집 프로세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판매 프로세스에서 정보 수집 단계 중에 5대 필요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옵니다. 우리 5대 필요자금이 뭘까요? 5대 필요자금이 뭐냐면은 생활비, 양육비, 그리고 주택구입비, 노후자금, 긴급 예비자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 긴급 예비자금, 교육비. 우리 보기에서 지금 장례비는 대표적인 5대 필요자금이 아닌 거라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김토리쌤. 이제 스텝 2 내용 계산 문제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규제 제재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고요. 아래 내용에 맞는 제재금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 나오면은 머릿속에 직원은 전부 다 내는 거고 직원은 전액, 그리고 설계사는 50%.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큰 틀을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지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회사 소속 설계사 김유신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일단 나는 50%야 라고 마음을 먹고 내용을 계속 읽을 겁니다. 공장 물건 화재보험 계약 시 특수 물건 할인을 적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특수 물건 할인을 적용하여 정상 보험료 3천만 원보다 500만 원 할인된 보험료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렇게 되면 우리 체결된 계약 금액이 얼마죠? 2,500만 원이 되겠죠. 이런 2,500만 원의 50%니까 1,250만 원이 설계사가 감당해야 될 거고 할인된 금액, 그러니까 부정한 이득을 준 금액은 500만 원을 할인했으니까 여기다가 500만 원을 더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금액을 더하면 답이 얼마가 됩니까? 1,7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찾아보시면 제재금 1,750만 원을 부과한다가 맞는 말입니다. 17번 방금 내용과 똑같은 문제를 제가 이번에는 설계사가 아닌 직원으로 바꿔서 문제를 한번 내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직원 홍길동은 화재보험 계약 시 적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인을 적용하여 3천만 원보다 500만 원 할인된 보험료로 계약을 체결했다.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때 아까 설계사는 50%고 직원은 전액이었으니까 이번에는 2,500만 원 전액을 직원이 감당해야 되는 제재금이고 특별하게 이익을 준 게 500만 원이니까 이때는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3천만 원이 제재금이 되겠습니다.
18번은 방금 앞서 살펴본 문제 제재금의 한도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지금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설계사가 했던 경우가 있었고 설계사 그 다음에 직원이 했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설계사는 아까 50%밖에 적용을 안 했던 그 문제 그래서 최소 100에서 최대 3,000까지 제재금을 물리게 되어 있고 직원은 최소 200에서 최대 5,000까지 한도를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은 모집 종사자의 한도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100에서 3,000을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19번도 자율규제 제재금 한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경유 처리에 대한 문제를 물어볼 건데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회사가 모집 종사자에게 경유 처리를 한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1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를 그 한도로 정하고 있고요. 모집 종사자가 또 다른 모집 종사자에게 경유 처리를 한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를 그 한도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모집 종사자가 다른 대리점에게, 그러니까 모집 종사자가 또 다른 모집 종사자에게 경유 처리를 한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그런 경우의 한도는 1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20번, 이번에도 자율규제 제재금 보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승왕계약이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이때는 아까처럼 회사니 설계사니 구분하지 않고 한 건당 100만 원, 100만 원, 그 다음에 최고 한도는 3천만 원으로 정해 놓습니다. 3천만 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한 건당 100만 원, 1인당 3천만 원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지금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26번부터 33번까지 영상 풀이 문제도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토리쌤